2단계, 인지적 혼란과 불안함이 시작. 이별 후 보통 최근 제가 분석해보면 사이가 점점 공포로 변환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상할통찰심리입니다. 제 채널이나 상담소에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쌤, 공포회피형 이론은 정말 많이 봤는데 이별 재회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제 상황에 맞는 실제 사례나 재회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다가가면 멀어지는 것 같고 정작 내가 마음 정리하면 자꾸 염탐하고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공포회피형은 심리학에서도 복잡하게 다루는 유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결코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단순히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 전공자이자 상하심리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마주했던 수많은 실전 사례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여러분들이 잘해줄수록 이들은 거리두기라는 것을 선택했는지, 속을 알 수 없는 이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재회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실제 성공 사연을 통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심리 변화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뤘어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설명하기 앞서 이들하고 여러분과 연관 지을 필요 1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 행동이 정말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90% 이상은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트라우마 관련 상처, 배신, 어렸을 때 양육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제가 많이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차단, 거리두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데 먼저 이들은 왜 갑자기 변할까요? 그냥 변덕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내면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거예요. 이들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면서 느꼈던 행복을 둘 다 느끼지만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행복이 깨지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 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뇌에서는 비상벨이 울리죠. 그럼 뇌는 더 이상 가까워지면 위험해, 지금 당장 밀어내 라고 전달해요. 오히려 더 좋아할수록 그 시스템이 발동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성향에서도 그 시스템이 발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덜 좋아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들과 지내다 보면 분명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 트집 잡히며 갑작스러운 분노로 전향되어요. 여기서 대부분이 내가 잘못했다고 문제를 찾지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들 분노 자체는 공격이 아닌 방어벽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2차 감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밑바닥, 숨겨진 1차 감정은요,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기에 대한 공포예요. 나의 감정 센서가 너무 깊어지고 있어. 나 스스로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하면 1차 감정은 수면 아래에 있는 거고 두려움과 유기 공포 때문이죠. 2차 감정은 수면 위에 있는 거고 분노와 밀어내기로 전향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공포회피형 타입에게는 차단이 참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을 싫어서 잊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내면 부정적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이에요. 차단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살짝 언급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대했을 때 이들은 그게 심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심하게 느껴버리고 과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때 뇌의 감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셧다운 되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너를 지운다 이게 아니라요, 내 안의 지옥 같은 불안을 잠시 끄고 생존하겠다, 그래서 셧다운 버튼을 누르겠다 입니다. 둘째, 과도한 감정적 파도에 밀려올 때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차단되는 경우죠.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너무 이 관계에서 혼자서 집중하고 생각할 때 자신만의 공포의 파도가 몰려올 때 아까 셧다운 기능을 눌러버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차단은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보통 이게 후폭풍이 시작되면서 해제되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셨으면 잠수랑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리한 표인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강도로 표현하면 거리두기가 제일 낮은 단계이고요, 경계심이 적어요. 너무 가까워 위험해 거리두자 이거예요. 답장이 늦어지고 단답이 나오는 거죠. 안전거리 확보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잠수인데 쉽게 말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 안 돼, 우선 도망가자 이거예요. 미안한, 압박감, 유기공포가 주로 생길 때 감정적 홍수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보류, 안일시으로 주로 나타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상대방이 후폭풍 올지예요. 제 대답은 네, 반드시 옵니다입니다. 제가 다른 타입이면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타입 자체는 불안과 회피, 이 순환 주기가 매우 빠르며 후폭풍은 정말 자주 경험하는 유형입니다. 자기가 센 척하고 꾹 참는다 할 수 있지만요, 실상은 파보면 덜덜 떨고 있어요. 1단계, 강제적 셧다운으로
자기 보호 발동. 우선 헤어지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적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엄청난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고 있지만 동시적으로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도감과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이때 동시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나 추억 회상 등 노출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심리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2단계 인지적 혼란과 불안함이 시작. 감정 교차 발생이죠. 이들은 말 그대로 공포 그리고 회피예요. 그러니까 회피 순환주의가 끝나면 공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별 후 보통 최근 제가 분석해보면 한 3에서 6주 사이가 점점 공포로 변환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다시 접근 욕구가 꿈틀거리고 내가 너무 심했나? 나를 과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또 비난하면 어쩌지? 이만큼 나를 또 사랑해준 사람이 없는데 너무 후회되네. 이 단계에서는 인지적 혼란 시기죠. 이제 감정이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제대로 이 상황들이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이죠. 특히 여기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자신을 잊었을까봐 급격히 불안하게 돼요. 이때 염탐 진짜 많이 일어나고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사진을 올렸다 내렸다 또 프로필 뮤직 변경 등의 나타납니다. 이게 그들의 비명입니다. 3단계 감정 폭발과 후폭풍 절정. 이 시기가 진짜 후폭풍이에요. 감정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죠. 다른 유형들은 이 시기가 되면 100% 연락하거든요. 하지만 이 공포회피형 타입은 역설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요. 너무 보고 싶은데 동시에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더 꽁꽁 숨고 있어요. 또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며 다시 연락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멈추게 되죠. 또 연락했다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갈팡질팡 모습들이 딱 나타나요. 이 시기에는 이들이 느껴지는 상실감과 후회는 최고조라고 보면 되죠. 그 어떤 유형보다 강렬해요. 본인이 밀어냈기에 그 탓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연락이 안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게 다르면 터져 나오거든요. 또 SNS나 염탐을 통해서 자꾸 관찰하다가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하면 연락합니다. 하지만 후폭풍 겪는 이 시기에서는 일반 타입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길다고 보면 되죠. 최근 상하심리연구소에서 제외한 케이스를 분석해보면요. 29살로 서로 나이대가 비슷했고 평상시 공통 관심사인 여행이나 맛집을 통해서 서로가 깊어졌고 특히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만났을 땐 티키타카가 잘 되어서 내담자분도 깊게 빠졌어요. 오히려 관계가 너무 조심스럽고 상대 측에서 너무 배려를 하니 이 내담자분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줘도 항상 감동을 받고요. 더 잘 대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또 너가 떠나갈 수 있지 않냐 라고 불안감 도 보였고요. 사람 마음 잘 주지 않는데 너는 다르다며 믿음도 보였어요. 그러다가 내담자분 쪽에서 서운함이 나타나서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은요. 많이 좋아하지만 내가 작게 느껴진다.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미안하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리는지 날 더 생각해줄 수는 없을까?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담자분은 사과하는 장문을 보내셨는데 상대가 안 읽고 잠수를 하더니 8일이 지나 그만하는 게 좋겠다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다시 회유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는 잘 지내라고 했고 그렇게 종결되었어요. 그렇게 이 내담자분은 노컨택을 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3개월을 버텼어요. 그 사이에 상대방은 사진도 여러 번 바뀌고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차단도 했다가 풀었다가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크시고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공포회피형은 접근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보통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다시 잡는 듯이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는 듯이 들어가는데 바로 망해버리는 케이스가 되어버리죠. 저는 딱 안부와 밝은 텐션 그리고 상대 응원해주고 빠지는 스탠스로 대처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딱 들어갔고 상대는요 웃으면서 답이 나왔어요. 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고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해 라면서 정성스럽게 답이 왔어요. 여기서 바로 읽고 놔두면 알아서 온다라고 전달드렸고 일주일도 안 지나 상대방은 바로 밥은 먹었어? 다시 연락해도 되냐? 하더니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제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깊게 다뤘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의 어떤 문자나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들이 가장 쫓는 구조는요 가장 자존감이 높은 모습일 때 다가온다는 거죠. 이들을 제외하기 위한 8개명을 전달드릴게요. 꼭 숙지하세요. 첫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보통 상대 배려한다고 눈치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불안해져요. 두 번째, 있는 그대로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차단조차도 그들이 선택으로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다시 마주할 땐 웃으면서 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깎아내리지는 마세요. 5번째,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바라보세요. 6번째, 힘든 상황에선 관계를 유예하거나 거리를 두며 현명하게 이끌어가세요. 7번째로, 상대가 거부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본 모습에 집중하면서 멋짐을 표현하세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몰라요. 상대의 거절을 나의 가치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차단을 했든 거절을 했든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관계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흔들림에 내 뿌리까지 흔들리게 놔두진 마세요. 상대가 도망친 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상대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죄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단한 기둥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도 그늘을 찾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지친 마음에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랄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릴게요. 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내 링크 상하심리연구소에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